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해넘이 현장에서 아쉬움을 털고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어제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절도범을 잡은 데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북에 80개의 노인 요양병원이 있지만 동부권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위탁 과정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이어 이번엔 폐수 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무자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올 한 해를 쉼없이 비췄던 기해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민들은 올해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는 변산 해수욕장. 수평선 위 짙게 깔린 구름 속으로 2019년의 마지막 해가 저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해마다 좀 아쉽긴 한데 하고자 했던 일들이 딱 항상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자 했던 것들 다 제대로 못한 게 좀 아쉽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 대신 새해에는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인 이 식구들 모두들 즐거운 일만 함께 하시고 함께 모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덕은 달집에 올 한 해 아쉬움을 태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해서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싶고 새해 가족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라진 올해 마지막 태양은 몇 시간 뒤 2020년 희망의 첫 해로 떠오릅니다. 지는 해와 함께 한 해의 아쉬움을 털어낸 시민들은 희망찬 새 빛을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019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올 한 해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합니다.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마중물이 될지 기대와 관심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빠르게 속도를 냈습니다. 첨단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야당의 매서운 공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의원 10명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암 발병 원인이 20년 만에 가까스로 밝혀졌지만 막대한 혈세가 썩은 침출수처럼 새어나갈 위기에 전주 스스로 다 그릴 수 있다면 그게 최선.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롯데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론화가 사기업을 위한 특혜이고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 학교는 말 그대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비리백화점 오명을 씌웠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동학 국민혁명 정신을 이제 세계로 널리 72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연수를 추진했다가 폐지 등을 주어 어렵게 살던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빨간불은 여인숙의 불이 나기 전 이미 켜진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지. 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 절도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범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샘 잠복까지 하며 기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데 검거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뭔가를 들고 다시 차에 올라타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37초, 2인조 절도범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을 들고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하지만 절도범들의 범행도 4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셨습니까? 얼굴 없는 천사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돈을 두고 간 뒤 주민센터에 전화한다.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19년 동안 기부금을 전달한 방식을 유튜브에서 공부한 뒤 거액이 방치되는 짧은 틈을 노렸습니다.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 절도범은 훔친 돈을 사업 확장에 쓸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수된 돈은 모두 6,016만 2,310원. 경찰은 기부금을 전액 되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거했기 때문에 범인들이 그 기부금을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에 사는 이들은 전주 이곳 주민센터를 오가면서 사흘 동안 잠복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차 안에서 8시간 동안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번호판을 젖은 휴지를 붙여서 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상히 여긴 주민이 번호판을 유심히 받았다가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가려졌어? 수상하네? 차가 받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틀 동안 이렇게 받치는 게 수상하잖아.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35살 A씨와 34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요양병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엔 80개가 넘는 노인 요양병원이 있지만 동북권엔 한 곳도 없습니다.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도립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17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고창, 전주, 완주 등 6개 지역에는 공공 노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민간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 진안, 장수에는 노인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주나 대전 등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주로 나가기도 힘들고 꼭 있어야 할 시설이에요. 없다면 생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는 채산성을 이유로 투자를 피하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입원할 노인 공공병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지만 사실 건축비와 운영비의 어려움을 예상할 때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립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무주군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계기로 동북권 전체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큰 틀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초대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인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고영호 전 전북대 교수, 김광호 흥건사업 회장, 박승한 전 전북생활체육협의회장, 윤중조 전 전주시의원, 정강선 PN 대표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새해인 다음 달 10일에 치러집니다.
군산 새만금에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신시도에서 문효도를 잇는 4.8km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에 실시 계획과 궤도 사업 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공합폐수 처리 시설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무자격 논란이 제기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직접 운영해온 제3 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익산시는 이곳 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들을 묶어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평가위원 자격 조건에 상하수도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명시했지만 화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가 평가위원회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또 선정된 업체의 이해관계인이 평가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순위로 그 선정된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타 지역에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 직원이 선정 그 평가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익산시는 박사 학위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해당 평가위원이 수질 오염 분야와 하수 슬러지 재이용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 활동을 해 선정했다는 해명입니다. 또 관련 업체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평가위원은 선정된 업체에 근무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당시 타 지역터에서 공동도구로 A업체와 참여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입찰 참여 업체는 법원에 입찰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평가위원 무자격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2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익산을과 정읍고창이 각각 4명씩 등록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대결이 예상되는 전주병은 유일하게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또 현역 의원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가운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1명씩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로 최소한 1명씩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을 계기로 비례정당을 넘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익산을과 임순남 등 최소 5개 선거구에서 적어도 1명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염 위원장과 중앙당 강상구 교육연수원장 등 전북 출신 2명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만큼 당선 안정권의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권미자 전주 완산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김종신 전북청 정보 3계장, 김연익 전북청 형사과 강력계장 등 3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권미자 예정자는 1993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보안 1계장 등을 지냈고 김종신 예정자는 1993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위로 입문해 임실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현익 예정자는 전북청 수사 1계장과 강력계장 등을 지냈습니다. 기해년을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9 제야축제가 오늘 밤 9시 전라감영 복원현장 앞에서 열립니다. 올해 제야축제에서는 풍남문 보수공사 관계로 기존에 하던 타종 행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로 타종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같은 시각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에이스 안전유리 임직원들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창,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완주 등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무주 영하 10도, 익산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등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3도에서 6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 시각은 전주 기준 7시 41분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은 다소 많을 것으로 예보됐지만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